우리가 드디어 아시안컵 1차전 바레인전을 앞두고 있는데 이 바레인전에서는 당연하게도 경기 흐름 자체는 바레인이 수비를 하고 우리가 공격을 하는 이러한 형태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당연하겠죠. 우리의 이 1차적인 목표는 상대의 수비 라인을 어떻게 무너뜨리냐가 1차 목표거든요. 그리고 바레인도 최근에 호주와 평가전을 하면서 아무래도 한국과의 경기를 대비하는 그러한 평가전을 마지막으로 했어요. 그 경기를 보면 바레인도 충분히 수비적으로 내려앉은 다음에 막아낸 이후에 역습을 하는 이러한 형태로 경기를 펼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번 경기에서는 이강인, 조규성, 손흥민 그리고 이제 사실은 왼쪽에 황희찬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황희찬 선수가 현재 부상 중이기 때문에 1차전과 2차전을 못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는 이제 정우영 선수가 나오느냐 아니면 이재성 선수가 나오느냐 아니면 뭐 홍현석 선수라던가 양현준 혹은 뭐 문선민 선수가 나오느냐 어떤 선수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4명의 공격진이 어떻게 수비 라인을 공략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바레인이 우리가 공격을 한다고 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고 수비 밸런스가 약간 무너진 형태로 경기를 하다 보면 바레인의 이 공격진의 퀄리티가 기본적으로는 결정적인 찬스가 왔을 때 한 방 정도는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격진을 구축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최전방에 유스프 할랄이라는 이제 이 선수는 아무래도 바레인 국가대표팀에서 이제 에이스를 담당하는 선수고 이 선수가 심지어 유럽에서 뛰는 선수예요. 체코 리그에서 뛰는 선수인데 이 유스프 할랄을 중심으로 한 역습 이걸 아마 계속 우리와 경기를 할 때 노릴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완전히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바레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역습을 당하지 않고 득점을 하는 이게 아무래도 이상적인 패턴일 텐데 일단 이강인 선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밀집 수비를 상대하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나아진 측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우리 대표팀의 주전자원으로 좀 발돋움을 하면서 우리가 가져가고 있는 가장 큰 이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동안 이강인 같은 뭔가 이 밀집 수비 사이에서 창의적인 플레이 그리고 이 밀집 수비를 어쨌든 무너뜨리려면 좁은 공간에서의 볼 소유와 이 상대 수비수들을 이제 압도하는 개인 기량 혹은 뭐 개인 볼 소유 능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는 이강인만큼의 창의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다소 좀 부족했죠. 이 손흥민 선수가 특히나 아시아 무대의 평가전을 할 때마다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 왜 토트넘에서보다 손흥민 선수가 우리 국가대표팀으로 오면 활약이 조금은 더 저조하느냐? 왜냐하면 우리 국가대표팀에서 이강인 선수가 없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플레이메이커거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플레이를 하는데 손흥민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이러한 부분에 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풀어줄 때 손흥민의 득점력과 파괴력을 전방에서 못 사용한다는 좀 아쉬움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강인이 있기 때문에 이강인이 볼을 잡아주고 창의적인 패스를 계속 찔러주면 뛰어들어가는 뭐 조규성이라던가 손흥민 이런 선수에게 계속 패스를 뿌려주면서 우리가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패턴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클린스만 감독의 공격 패턴이 최전방에 공격수를 최대한 늘리면서 좌우 측면에도 측면 공격수들이 높게 올라가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좌우 측면을 넓게 쓰면서 상대 수비를 분산시키고 이 라인 안에 확실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바레인도 아무래도 본인들이 수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최근에 그 호주와 했던 경기들을 보면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확실하게 내려가서 거의 6명에 가까운 수비 라인을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강인 선수 쪽에서 우리가 공격을 대부분 전개를 하면 이강인 선수가 볼을 받을 때 상대의 측면 수비수가 이강인에게 붙는 게 아니라 상대의 측면 공격수가 이강인 선수에게 붙으면서 자연스럽게 조금 더 수비 라인을 밀집시킬 수 있는 전형을 만들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의 패스 플레이나 창의적인 플레이가 나오게 하려면 뒤에 있는 서령우 선수가 조금 더 직선적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몇몇 경기들을 보면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수비가 이강인에게 쏠리면 서령우 선수가 언더래핑으로 앞쪽 공간으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뒤로 돌아뛰면서 상대 수비를 한 명 정도 분산시켜주는 플레이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태환 선수보다 서령우 선수가 이제 클린스만 감독의 선택을 근소하게나마 더 많이 받고 있는 이유가 이강인의 플레이를 서령우 선수가 더 잘 도와주는 편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령우 선수의 움직임이 일단 이강인 선수의 움직임을
더욱더 자유롭게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강인 선수가 공간이 났을 때 기본적으로 볼을 받는 순간 상대 수비수들이 이강인 선수의 쪽으로 많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최근에 나타나는 패턴 중에 하나가 전방에서 조규성과 손흥민 이 두 명의 선수가 오프 더 볼 플레이를 매우 많이 가져가죠. 그래서 앞쪽에서 조규성 선수가 움직여주면서 수비를 끌고 움직일 때 어느 정도 공간이 나오니까 그 공간으로 손흥민 선수가 침투에 들어가는, 그리고 이 뛰어들어가는 손흥민 선수에게 이강인이 패스를 보내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좋은 기회를 잡는 장면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바레인의 수비가 아주 견고하게 잘 이루어진다면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기본적으로는 박용우와 황인범 이 두 명의 선수지만 정말 공격적으로 가고 싶다면 박용우와 황인범 둘 중에 한 명의 선수만 놔두고 미드필더 라인에 이재성 선수를 기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법합니다. 그래서 이재성 선수가 투톱 밑에 위치하면서 이재성과 조규성의 장점은 오프 더 볼 플레이가 매우 부지런하고 주변 선수들에게 공간을 많이 만들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 더 올라가서 움직이게 된다면 조규성과 이재성이 수비 라인을 분산시키고 이 공간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최근에 싱가포르와 경기를 할 때 싱가포르이 밀집 수비를 만드는 순간 조규성과 이재성이 뛰어들어가면서 조규성이 볼을 받은 다음에 이재성 선수에게 어시스트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었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재성과 조규성의 움직임이 손흥민 선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굳이 손흥민 선수가 아니더라도 상대의 수비 라인에 균열을 만들 수 있는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반대편 측면에 있는 원래 황희찬 선수의 자리, 이 자리에 뛰는 선수도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두는 건 조규성 선수를 사실상 전방에 두고요. 토트넘에서도 그렇지만 손흥민 선수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공격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고 있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도 공격에 관여가 많이 되는 선수다 보니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 쪽으로 움직여서 플레이를 하는 시간이 꽤나 많아졌거든요. 그러면 상대 수비가 아무래도 손흥민과 이강인 이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쏠리게 되죠. 그러면 쏠리는 순간 반대편에는 넓은 공간,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오는 플레이가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 황희찬 선수가 가장 큰 장점이 저돌적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하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황희찬의 파괴력이 매우 인상 깊었거든요. 근데 황희찬 선수가 못 나온다면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를 어떤 선수를 기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공격력이 좀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커요. 아무래도 이재성 선수가 우리 공격 라인에서 조규성,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요 다음 순번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선수잖아요. 근데 이재성 선수가 이 왼쪽 라인에 나오면 황희찬 선수의 그 저돌성을 구현해내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스타일 자체가 다른 선수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집니다. 그리고 홍현석 선수도 사실은 이재성 선수에 조금 더 가까운 선수다 보니까 황희찬 선수 같은 저돌성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공간에는 조금 더 저돌적인 드리블러, 아무래도 뭐 정우영 선수라던가 양현준 아니면 뭐 문선민 선수 이런 선수들을 배치해서 조금 더 1대1 상황에서의 스피드와 저돌성을 살리는 것이 바레인의 수비를 무너뜨리는데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손흥민 선수를 왼쪽에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리고 이재성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을 하면 되니까 손흥민 선수가 황희찬 선수의 자리에 뛰면서 왼쪽 라인에서 손흥민 선수가 뛰는 이러한 형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법하다.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건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 있다고 해서 수비로 많이 내려가 버리면 이거는 손흥민 선수의 공격성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성 선수가 중앙에 위치할 때는 손흥민의 뒷공간으로 수비를 할 때 약간 빠져주면서 이 공간을 좀 커버해주는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는 게 우리의 수비 밸런스와 손흥민의 공격의 극대화를 위해서 조금 더 적합한 형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공격적인 측면은 아무래도 황희찬 선수가 없을 때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한 우리가 창의적인 플레이, 그리고 그 앞선에서 이강인의 패스를 받기 위한 오프 더 볼,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당연히 바레인이 득점도 할 수 있는 팀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이라크전에 1대1 찬스를 꽤나 많이 허용했거든요. 그리고 그 1대1 찬스를 허용할 때 가장 이제 눈에 띄었던 건 뭐냐면 이라크도 마찬가지고 바레인도 마찬가지지만 수비 라인에서 공격 라인으로 올라올 때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압박을 견뎌내기에는 그만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단순하게 앞으로 롱 패스를 뿌려주게 되거든요. 근데 이 최전방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레인의 에이스 유스팔랄이라는 선수가 체코 무대에서 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체코 쪽의 이제 특성상 키가 크고 덩치가 크잖아요. 이 선수가 195cm의 장신 공격수예요. 그래서 이 유스팔랄의 경기를 보면 머리로 떨어뜨려 놓는 플레이를 상당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뭐 바레인 내에서는 가장 뭐 슈팅에 대한 임팩트도 좋아서 득점도 잘하지만 득점보다 이 선수가 머리로 볼을 떨어뜨려주면 빠르게 바레인의 주변 선수들이 올라오면서 이 세컨볼을 가져가는 이러한 형태로 역습이 진행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라크전에 딱 이러한 패턴으로 1대1 찬스를 내줬었죠. 그리고 요 이제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알 마단이라던가 발이 빠른 선수가 한두 명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 유스팔랄도 아마 김민재 쪽으로는 잘 안 붙으려고 할 거예요. 당연히 김민재 선수는 뭐 분데스리가에서도 압도적인 제공권, 세리아에서도 압도적인 제공권을 자랑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가망성이 없고 이 정승현 선수 쪽 혹은 뭐 김민재 선수가 오른쪽에 나온다면 김영권 선수 쪽으로 의도적으로 좀 붙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래도 볼을 떨어뜨려주는 순간 그 가까운 위치에 있는 풀백이 이 공간을 얼마나 잘 커버해 주느냐.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 앞선에서 제공권 싸움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약간 한 발 빠지면서 뒷공간을 좀 커버해 주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김민재 선수가 뛰어들어오는 선수를 잘 막아줄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바레인의 역습을 우리도 어쨌든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김민재 선수가 있기 때문에 조별리그 단계에서는 우리가 실점을 하리라는 것이 아무래도 좀 예상이 안 가긴 하지만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얼마나 잘 제어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아무래도 서령우 선수도 공격 때문에 이강인을 위해 올라가고 이기재 선수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왼쪽 측면에서의 아이솔레이션을 위해서 이기재 선수가 약간 중앙으로 들어가서 수비수들을 중앙에 쏠리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뒤쪽에 선수가 좀 부족한 면은 있어요. 뭐 우리가 이제 이란이라던가 일본이라던가 비슷한 수준에 있는 팀들과 했을 때는 이 정도로 공격적으로 나가지 못할 텐데 바레인과 할 때는 정말 공격적으로 나가면서 사실상 정승현과 김민재 이 수비 라인의 개인적인 퍼포먼스에 좀 맡기게 되는 그러한 수비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1대1로 붙었을 때 김민재 선수 쪽은 뭐 걱정이 당연히 안 되지만 김민재의 파트너로 나오는 선수가 정승현 선수가 될지 아니면 김영건 선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곳에서 얼마나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바레인전을 조금 더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아시안컵에 오면 우리보다 전력이 아무래도 더 낮은 팀들을 많이 만나게 되지만 특히나 조별리그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좀 전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도 이제 세계 무대의 수준으로 퀄리티가 올라간 만큼 아시아의 다른 팀들도 조금씩 퀄리티가 많이 올라왔어요. 정말 마음 놓고 경기를 하면 당연히 안 되고 어느 정도 우리가 공격이든 수비든 긴장감을 놓지 않고 경기를 해야 되는 건 분명하고 그리고 일단 첫 번째 경기다 보니까 첫 번째 경기가 얼마나 잘 풀리느냐에 따라서 이번 대회에 뭔가 우리의 성적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